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은 딱 두 회사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GM과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GM과 테슬라가 최근 굉장히 엇갈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기업 3개가 최근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이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다 같이 키우려고 하는 여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 미국이 다시 이렇게 제조업으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과 함께 제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산업도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 업체죠.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큰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은 딱 두 회사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GM과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GM과 테슬라가 최근 굉장히 엇갈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그냥 GM을 통해서 모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GM이든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가 바라는 거를 하는 회사가 될 것 같고, 동시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다른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설명, GM 위주로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 제너럴 모터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최근에 자율주행 부서를 대폭 축소를 했죠. 로보택시 사업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했고, 임직원도 1000여 명 이상 해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LG와 공동으로 만든 이런 배터리 공장 지분도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반적인 GM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GM의 상황이 현재 미국 자동차 전통적인 제조업체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의 전통 제조업체를 꼽으면 3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GM, 폭스, 스텔란티스, 이렇게 3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아니니까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기업 3개가 최근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이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동화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다 최근 정치적 리스크에 크게 걸렸습니다. 두 번째, 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도 어마무시하고 무시할 수 없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팔렸던 여러 매출들이 최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GM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역시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서 IT 회사, 한마디로 모빌리티, 현대기아차 이야기로 하면 이제 모빌리티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대로 스무스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 3개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GM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우선 전동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국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로 이렇게 체질을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온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 많이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산업, 그 다음에 이런 IT 산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그거에 대한 묘한 교집합이 좀 걸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산업이 많이 힘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미국 제조차, 그러니까 GM,
폭스, 스텔란티스 전부 다 우리나라 대형 배터리 회사들과 함께 미국에 대형 배터리 공장을 또 건설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그게 건설되기 직전까지는 사실상 중국에서 나오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화를 에 대한 포션을 널리 깔고 그 다음에 IRA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는 중국과 별개로 된 이런 2차 전지를 바탕으로 전기차 사업을 계속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거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수천억 달러가 이렇게 들어놨다라는 기사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탁 걸린 겁니다. 뭐 이게 사실 뭐 IRA가 폐지가 된다, 축소가 된다, 이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트럼프 당선인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전기화, 전동화와 함께 이 많은 회사들이요 자율주행 같은데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요 중국 시장에 대한 확실한 매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소비 심리에서 수익성이 좋은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들이 많이 팔리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GM만 보더라도 이런 계산이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G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 그 자금에 대해서 현금 유동이 힘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시간주의 2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합작으로 해서 했는데요. GM이 자기 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각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의 LG에게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1분기 정도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LG 배터리 공장 그 배터리 공장 같은 걸 보면 미시간주 랜싱에 있습니다. 한 280만 평방미터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LG가 연 것 중에서는 오하이주와 이제 테네시주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로 열어지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에 딱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두 회사가 언제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5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의가 5년이 되고 22년 1월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됐고 최근에 IRA까지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딱 꼽은 게 있습니다. IRA랑 칩스법에 우리가 대규모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공장 유치를 하는 것은 반대다. 그러니까 IRA랑 칩스법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런 7,500불 상당의 전기차 인센티브까지 없애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미국 국내의 이런 니즈도 많이 줄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배터리 산업도 좋지 않게 됐고요. 한마디로 GM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회사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산업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배터리 공장 지분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GM은 이렇게 배터리 공장 지분까지 팔 정도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GM이 그 중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GM 같은 경우에 매출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량도 되게 좋습니다. 도요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많이 팔리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픽업 트럭
픽업 트럭과 SUV 같은 큰 차들이 많이 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그런 IRA의 혜택,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혜택을 GM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GM의 전기차가 작년 올해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판매량이 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도 GM이라든지 GMC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국 상황이 안 좋아졌길래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GM의 이런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런 현금 창출 흐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 중국 시장의 그 점유율을 나타낸 것을 연도별로 2012년부터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4년, 15년경에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급격하게 딱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서 2019년 절반 정도가 확 없어졌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을까요? 이때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입니다. 2020년대는 중국이 아예 봉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저효과로 21년에 다시 나왔지만 22년에 다시 이런 IRA라든지 칩스라든지 이런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서 또 줄기 시작했고요. 23년에는 더 줄었습니다. 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준 것은 아마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고 점유율이 줄다 보니까요. GM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GM은 중국 사업 정리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5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공장도 폐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자동차 라인을 좀 최적화한다라고 하면 27억 달러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77억 달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조정 비용이 언제 많이 들어갈까요?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회계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번 4분기부터 회계상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M은 이번에 2024년 4분기부터 순이익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 투입돼야 될 비용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GM은 바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경로 중에 하나가 배터리 공장 지분 매각이었다라는 거죠. LG가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겠죠.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러면 뭐 GM의 뭐 자사 배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차세대 배터리도 우리 거를 쓰고 이런 뭐 지분을 넘기면서 걸었던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좋게 걸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마디로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GM은 중국 사업에서 여러 수익을 막 창출을 하다가 현재는 부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이 닿으면서 급격하게 인식이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발동을 해서 미국이 싫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밀면서 이런 대형차 위주 SUV나 픽업 트럭 중심의 GM은 당연히 인기가 없어질 게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GM 같은 경우에 실제 미국이 GM이 중국에서 손실을 본 해가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그때 한 1억 6,700만 달러 적자를 봤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런데요, 중국 사업에서 올해는 3분기 연속 계속해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손실 규모가 3억 4,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유지할수록 이제부터는 손실이 쌓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한 50억 달러 정도가 더 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젠가 들어야 되는 비용인 겁니다. 근데 그걸 유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분기별로 1억 5천만 달러 정도 상당의 손실이 계속해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없애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은 현금이 급했었던 거고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 지분도 팔고 자율주행에 투입됐던 여러 비용도 접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중국의 이런 전기차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전기차가 되게 쇠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DOG라고 이제 그 효율화 부서, 정보 효율화 부서 있잖아요. 거기에 비맥 라마스와미라고 이제 머스크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IRA로 지급될 다양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서 탁 찍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EV 제조업체 리비안입니다. 여기에 66억 달러의 대출이 승인이 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리비안이 현재 상황에서 이 66억 달러를 못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출 승인이 지금 났더라도 정확하게 다 나가지 않았으면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합작 투자해서 한 75억 4천만 달러 정도를 대출해 줄 거라고 이미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거 역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칩스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런 여러 대출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M이 또 조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GM 같은 경우가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그러니까 IT 업체로의 변신을 조금 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투자를 대폭 접기로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관련된 계열사를 철수를 시키기도 하고, 자율주행도 대폭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GM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요, 이런 자율주행에 수십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고, 전동화에도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땅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서 많이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렇게 탄탄하게 잘 준비가 되는 이런 아시아 업체들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과 독일에서, 그 다음에 유럽 업체들, 뭐 영국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위 25개 자동차 브랜드들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 비용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015년부터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이때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66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한 30% 정도 이상 연구 개발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건데요. 이런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가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전용 모델을 만들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뭐 선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선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뛰어나게 이렇게 전동화에 대한 성공을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R&D 비용을 굉장히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막 철수 이런 말까지 없는데 왜 GM은 철수를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GM은 이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이 상위 25개 브랜드별로 보면 2천억에서 2,660억 달러로 한 33% 정도 늘린 거거든요. 자, 그럼 평균치가 33%입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에서 2023년,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62% 정도 연구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매출이 계속 커가고 수익이 좋아지는데 GM은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R&D 비용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실제 G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이 이 같은 기간에 40%가 줄었습니다. 중국 매출이 거의 엄청나게 줄면서요. 그러면 다른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은 42%, 도요타는 37% 늘렸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27%, 폭스는
포드는 18%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괜찮다.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힘들다는 신호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연구비 증가세가 더 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이런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특징이고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의 GM이라는 회사인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전기차 판매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딱 보면 왜 머스크가 IRA 보조금을 싫어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는 IRA로 보조금을 혜택을 본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썸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잘 팔리던 모델 I는 줄었고 저렴한 모델 3는 좀 늘었지만 뭐 사이버 트럭도 지금 보면 현재 많이 팔리지 않고요.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좀 줄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본 데는 어디입니까? 저희 보면 쉐비라고 나온 데 있죠. 바로 GM입니다. 2023년 3분기에 18대, 19대 팔리던 게요. 9,000대, 8,000, 10,000대, 8,000대 팔린 겁니다. 엄청 많이 팔린 거죠. 대부분의 증가율을 다 GM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거 없었으면 여러 이제 저가 모델, 중간 모델, 그다음에 고급 모델, 그다음에 뭐 픽업 트럭 이렇게 전기차용 군단을 딱 구성을 해가지고 거의 사실상 미국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IRA가 나오면서 그 포션을 뺏기는 겁니다. 현대차가 치고 오는 거야. 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렇지만 원래 안 팔리던 쉐보레나 GM의 차들이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수익성이 좋은 이런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테슬라의 머스크 입장에서는 IRA 보조금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조금씩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연의 업무인 차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사서 쓰겠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테슬라의 차를 보면 처음에는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게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들어보면 가장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이런 그만큼 테슬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여러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IT 기업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도 IT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퍼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는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여기 미국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뭐 사이버캡을 낸다라고는 했었는데 이미 그 시장은 웨이모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보택시보다도 거기에 들어간 이런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을 때 테슬라의 주식이 급증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미국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지금 보면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외로 산타페, 소렌토 엄청 많고요. 스포티지, 투싼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SUV 붐을 타면서 뭐 텔루라이드든지 아니면 이런 팰리세이드 같은 기종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뭐 아이오닉 9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부분도 약간 고급화를 통해서 IRA의 보조금을 어차피 안 받고 이렇게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여기에서 조금 더 포션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시장 역시 중고 시장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 시장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바로 다 일본 업체들입니다. 도요타랑 혼다. 보면 한 3, 4년 된 것도 한 7, 80%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같은 기간에 5, 6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차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경기가 좋고 계속 신차를 살 수 있다라면 이왕이면 처음에 샀었을 때 똑같은 값이면 뭐 옵션도 좋고 뭐 디자인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관리하기 좀 쉬운 차, 장고장이 없는 차, 중고가 좋은 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현대기아차가 조금 더 여기에서 더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이게 뭐 되게 뭐 BMW 벤츠처럼 고급 라인을 늘릴 게 아니라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라인이 어차피 한정적인 거고 그 밑에 서민 이런 중산층을 더욱더 노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보면 일본 차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라는 게 제가 여기에서 느낀 반응입니다. 사실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많이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조건의 일본 차와 한국 차가 있으면 일본 차를 구합니다. 2, 3년 뒤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면 더 그렇죠. 실제로 10만 마일이 넘어도 일본 차들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차는요, 10만 마일이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쭉쭉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만 보면 뭐 장고장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여기에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고차로 나왔을 때 프로모션을 준다든지 뭐 마케팅을 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중고차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메리트가 있다면 아마 신차를 팔리거나 여기 미국 내 비중을 늘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기차든 다시 내연기관이든 수소차든 아직 뭐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는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되고 그 기본 중에 하나는 차도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을 잘 지킨다면 아마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그 기본이 이제 이미지화가 되고 그게 현대기아차의 하나의 대표성이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